안녕하세요. 한올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의 말투가 아이의 뇌에 남는 방식, 아이의 문제 행동이 줄어들지 않는 진짜 이유,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전염될 때 아이의 회복을 방해하는 좋은 양육입니다. 필요하신 부분만 편하게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의 말투가 아이의 뇌에 남는 방식.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오랜 시간 노출되는 정서적 환경이며 동시에 아이의 내면 언어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단순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경험한 말투와 표현을 점차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즉 자기 대화로 내면화합니다. 이 자기 대화는 아이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실패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왜 또 그래?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좀 정신 차려와" 같은 말들은 순간적으로 행동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에게 나는 문제 있는 아이, 나는 통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ADHD나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이미 반복적인 실패 경험과 좌절을 겪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의 말투를 비판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부모의 말투는 단순한 언어 자극을 넘어 아이의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날카롭고 급한 말투는 아이의 뇌를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학습과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보다 방어와 회피를 담당하는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이가 옳고 그름을 이해하기보다 상황을 빨리 벗어나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많이 힘들었겠구나. 멈추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와 같은 말은 행동을 무조건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의 상태를 먼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의 뇌가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행동에 대한 설명과 조율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부모의 말투는 훈육의 도구이기 이전에 아이의 뇌가 세상을 안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신호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이 줄어들지 않는 진짜 이유. 부모들은 종종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규칙도 세웠고 일관되게 지도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문제 행동이 반복될 때 부모는 좌절하거나 자신의 양육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아이가 그 순간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이의 행동은 의지나 태도의 문제라기보다 현재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크게 좌우됩니다. 피로가 누적되었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과도한 자극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아이의 뇌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ADHD나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각성 수준이 쉽게 높아지고 한번 올라간 긴장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생각해봐. 이제 그만해야지 약속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아이는 일부러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는 아이가 변하려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동 자체를 통제하기 전에 아이의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충분히 쉬었는지, 과부하 상태는 아닌지,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상태를 안정시키지 않은 채 행동만 교정하려 할 경우 어떤 양육 기법도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전염될 때 부모의 불안은 말보다 빠르고 강하게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이 굳어있거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있다면 아이는 말의 내용보다 부모의 정서 상태를 먼저 인식합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불안은 곧 지금 이 상황은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ADHD나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부모의 정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아이는 자신이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불안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강화되고 문제 행동 역시 지속되거나 심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부모 역시 걱정할 수 있지만 그 걱정에 압도되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는 모습은 아이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라는 태도는 아이에게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안정 요인은 완벽한 해결책이나 즉각적인 성과가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찾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는 경험을 쌓을수록 아이 역시 감정을 다루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아이의 회복을 방해하는 좋은 양육.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즉시 개입하고 좌절을 느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주며 불편한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빠르게 달래주려 합니다. 이러한 양육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헌신적이고 배려 깊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아이는 불편한 감정을 스스로 견디고 회복하는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좌절하거나 실패할 때마다 어른이 대신 해결해주면 아이는 나는 이 감정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는 아이의 회복력을 키우기보다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회복력은 고통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집니다. 회복지향 양육이란 아이를 힘든 감정에서 즉시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고 화내고 실수하는 순간에도 부모가 감정을 부정하거나 급히 없애려 하지 않고 이 감정은 지나갈 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할 때 아이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의 회복을 돕는 양육의 핵심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